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지난 시간에 위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쿠미 로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카농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온로부터 우돔수까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노블폼 통로, 이거 제가 아까워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놓치시면 통로 앞으로 물어보시면 14억 정도는 있으셔야 됩니다. 그 점 다시 강조드리고요. 이렇게 절반 가격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하신 분은 놓치지 않으시고 구매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기 전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에까마이부터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가지고 어떤 분이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역세권이 없는 게 아니라 콘도라는 개념에서 역세권이 없는 동네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사이언스 센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네스코 있고요. 전부 다 학교예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있죠. 그 다음 요 옆에도 전부 다 지금 세인트 앤드루스 학교죠. 그 다음 여기는 절입니다.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전부 다 절이고요. 옆에 또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콘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요 뒤쪽에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바로 붙어 있죠. 이 콘도가. 근데 이 콘도가 분양할 때도 문제였고요. 분양도 잘 안 됐습니다. 당시에.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이런 콘도들이 별 역할을 못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도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줄 끌 때 굉장히 위험한 스타일의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일방통행이에요. 올라오는 것만 됩니다. 내려오는 게 안 되는 도로예요. 그래서 줄을 그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게 2002년도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죠. 지금 보시면. 그죠? 여기 보시면 사이언스 센터 그대로 있고 이쪽에 보시면 지금 학교도 그대로 있어요. 병원도 그대로 있죠. 병원을 지금 크게 만든 겁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간들이. 지금 보시면 공간들이 있죠. 이 공간들이 나중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 공간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처럼 건물을 밀어서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개발하듯이 건물을 한 지역을 전부 다 쫙 밀어서 지으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간에 계속해서 건물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에까마이 같은 경우는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보시면 이렇게 새로 짓는 콘도가 요거 지금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스쿠민 로드 쪽에서 새로 짓는 콘도가 요거 하나인데 요 콘도 보시면 조금 나와 있죠.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역하고 역 사이에. 태국 BTS 역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공간 사이가 좁습니다. 역과 역 사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지어도 거의 양쪽으로 역세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함정이 됩니다. 제가 어떤 콘도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이 콘도가요 겉모양도 되게 좋아요. 뭐 내용물 얘기 들어보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위치적인 이유가 가격하고 연관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저번에 자주 말씀드렸죠. 가격 얘기하면서. 이제 프라카논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역하고 역 사이에 개발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죠? 공간이 이제 없어요. 이쪽에 다 완성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공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여유가 있는 공간은 이쪽 공간들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쪽 공간들밖에 없는데 이쪽 공간이 느린 이유는 뭐냐면 이쪽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보시면 이쪽에 아무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이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양쪽으로 샌드위치 돼서 압력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개발돼서 이제 더 이상 할 데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그나마 제가 말씀드렸죠. 요 안쪽까지는 괜찮아요. 요 안쪽까지는.
앞으로. 근데 이 더 멀어지면 왜 안 좋으냐? 이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쇼핑몰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게 생길 확률이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망으로 요 위치 정도까지만 앞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콘도가 생기면 대부분 이쪽에 생겨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온룻이죠. 온룻은 자세히 보세요. 요거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간이란 걸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2002년 사진이죠. 끊겨 있죠. 끊겨 있습니다. 종점이었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종점이에요. 그래서 빨리 개발 안 됩니다. 실제로. 바로 개발되지 않아요. 2005년으로 가보면 2005년도에도 그냥 그래요. 그죠? 2005년도에도 그냥 그렇습니다. 이제 2010년도 정도 되면 이제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연결됐죠? 이제 연결됐습니다. 이제 꿈틀꿈틀 거립니다. 그러다가 2014년 되면요. 모양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2015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여기도 지금 콘도들이 다다닥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쪽에도 콘도들이 다다닥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간도 지금 호텔하고 백화점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이쪽으로도 건물이 들어서고요. 이쪽도 촘촘하게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찾아서 계속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까지 전부 다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온룻이라는 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전철을 타고 방라에서부터 아침에 출근 시간에 가보면요. 어디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타느냐. 이 원래 종점이었던 온룻에서 사람이 제일 많이 탑니다. 그래서 에까마이쯤 오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침 출근할 때 전철을 한 차, 두 차 넘겨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도시 발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보시기에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은 어느 쪽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이거 뭐 볼 필요도 없겠죠.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쪽은 아래쪽에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는 길이에요. 요거는 그렇죠? 요거는 온둔로드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이 전철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잘 봅시다. 여기가 방장역입니다. 그 다음 여긴 방장역인데 이때는 전철이 없죠. 지금 보시면 자 2010년도 거 보시면 전철이 생겼어요. 잘 보시면 얼마나 변하는가 보세요. 2018년, 20년, 그죠? 2025년까지 갑시다. 2025년까지 갔죠. 앞에 온눈역하고 비교했을 때 온눈역이 포화 상태라고 하면 여기가 개발이 많이 돼야 되는데 개발이 많이 됐습니까? 개발이 많이 안 됐습니까? 개발이 많이 안 됐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보시면 왜 개발이 안 됐을까요? 공간이 없어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앞에 온눈역 같은 경우는 공간이 많았잖아요. 온눈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002년에 보시면 공간이 많죠. 전철이 생겼을 때. 그죠? 근데 여기는 전철이 안 생겼을 때도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전철을 만들어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이거 다 부셔갖고 여기다 아파트 단지 들어갔죠. 그렇게 단지형으로 안 짓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계획적으로 도시를 만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으로 다시 가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가 푼나위티역이죠. 푼나위티역. 푼나위티역도 보면 이렇게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 공간들은 다 치고 들어가요. 전부 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간들이 있었던 곳들은 전부 다 지금 건물이 다 치고 들어가 있죠. 아까 보셨던 공간들. 이렇게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보셨던 공간에서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건물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도 전철 생기고 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계가 있어요.
이쪽으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여기 다 막혀있죠 지금. 그럼 요것들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 나갈 수 있는 건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공간이 있죠. 크다란 공간. 이 공간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아래쪽 요 공간에 지금 이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자, 그러면 앞에 얘기했듯이 만약에 여기가 좋아지려고 하면 여기가 좋아야 돼요. 여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발전을 안 합니다. 이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요 바로 앞에 여기 보시면 요 콘도 있잖아요. 이 콘도. 여기 바로 앞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이 콘도가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당시에 분양이 잘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살면 뭘 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다 가야 돼요. 이 주변에 뭐가 없습니다. 이 주변을 발전하려고 하다가 요게 생기는 바람에 발전이 끝난 지역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전철에서 줄을 끄면 안 된다는 게 주변 상황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반대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뭡니까? 방콕몰이라고 했죠. 이게 방콕몰이고 이게 비택이에요. 그럼 여기는 고속도로로 끊겨 있죠. 그러면 개발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넘어가면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공간이 어디가 좋은 공간입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간에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그죠? 뭔가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게 꽉 차 있죠. 여기도 지금 전부 다 건물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죠? 빼곡하게 건물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공간들이 땅 투자를 하면 진짜 좋은 공간들이 되는 거죠. 물론 건설사들이 미리 다 사놨겠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발전할 것 같지만 이쪽은 거의 발전을 하는 게 없고요. 이쪽으로 들썩들썩 거리게 됩니다. 지금 이 방콕몰이 많이 지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대부분 다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제가 요거 예전에 저하고 거래하신 분한테 설명 영상 드릴 때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여기 또 여기 이런 데는 건물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것들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요건 앞에 뭔가가 있죠. 그래서 이 주차장은 개발하는 게 늦어지고요. 요 앞에 있는 이 주차장은 개발하는 게 빨라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주차장은 지금 부수고 있습니다. 펜스 쳐서. 왜냐하면 압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지금 이게 다 지었으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 공간이에요. 다 연결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공간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부수고 지금 지방공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콘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땅 사놓고 콘도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콘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펜스 치고 건물 짓는다라고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요 앞부분에. 지나가면서 제가 이번에 살짝 봤는데 콘도는 아닌 것 같고요. 사무실 건물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방콕몰이 생기고 나면 요 사무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있어야지만 발전을 합니다. 공간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촘촘하게 개발되어 있는 위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까마이까지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 에까마이까지 촘촘하게 이미 발전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 뒤부터의 역들은 어떻게 공간이 활용될 수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냥 줄 끄면 안 돼요. 특히나 여러분도 굉장히 잘못하는 게 이렇게 소로로 줄 끄면 안 돼요. 밑으로. 무조건 대로변에 붙어야 됩니다. 입구가 대로변으로만 나야 됩니다. 이게 그 앞에 촘촘하게 개발된 지역하고 다른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나중에 개발돼서 아예 공간이 안 생기고 너무나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인원도로 하나 정도 대신에 용적률 건폐율이 나오는 지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역에서 몇 메타 떨어졌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격이 싼 콘도를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앞에 얘기를 드렸지만 온룩 같은 경우 말씀을 드렸죠. 종점이었다. 그러면 종점인데 앞으로 더 늘어날 거야. 그런데 이 지역 늘어나는 뒷지역도 인구 밀도가 꽤 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위치는 공간이 꽤 있다라고 하면 그 지금 종점은 연결되면 대단히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넓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2억 3억 있다라고 하면 그 2억 3억 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맞춰가지고 콘도를 사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통로에서 앞으로 14억 이하는 콘도를 살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기 원베드룸을 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원베드룸을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면적을 가진 콘도를 사야 된다는 것,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처럼 얘기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위치 얘기를 2회가량 스쿠민로드 가지고 간단히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발 지도에 대고 몇 메타 떨어져 있는 게 이 줄 긋지 마세요. 이 줄 끄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콘도미니엄 팜플렛 보잖아요. 그러면 위치가 엉망진창인데 뭐 M쿼터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고 몇 분 떨어져 있고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런 것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다 개소리예요. 개소리. 그런 걸로 콘도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역세권이나 위치를 비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지역을 모른다고 해서 그 지역이 나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지역을 안다라고 해서 그 지역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자금이 얼마가 있을 때 그 자금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최선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지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투자론이에요. 그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2회 정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콕에서 제일 비싼 급에 드는 콘도 있지 않습니까? 영상 찍어갖고 올려놓으면요. 시청률 엄청 잘 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10명이 보든 20명이 보든 정말로 도움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런 방송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요일에도 이렇게 위치라든지 구성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